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으셨고 그 중에서 또 소름 돋는 이야기들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귤님, 네, 여러 네.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시면서 또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네, 남들한테 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그러면 바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귀신에 씌었었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에 대한 본론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가 살짝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조그만 가게를 하셨는데요. 예. 그때 거기에 단골 손님이었던 무당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돈이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깎아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물건값 깎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상도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고 한참 엄마랑 실랑이를 하고 그러다가 물건값 대신에 저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 해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무당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시길 딸인 제가 신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신가물인데 저는 신을 안 받아도 될 팔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뭔 얘긴가 하고 기분이 되게 그때는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해주시기를 신을 안 받는 방법은 지금은 알려줄 수가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분이 25, 6살? 막 그때쯤에 조금 증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잊어버렸죠. 하도 어릴 때니까. 근데 정말로 20대 초반에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가위에 눌리고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트이게 된 거예요. 전까지 아무런 일이 없다가요? 아무런 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전에도 가끔 어릴 때도 가위를 눌리기도 했고 신받으라 소리도 가끔 듣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20대 중반까지는 그냥 정말 정상적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제가 좀 고열을 한 3일 내내 앓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위에 눌리고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휴학을 하고 정신과도 다니고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또 무당이셨거든요. 예. 어느 날 이렇게 어쩌다가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그러는 거 신병 초기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때는 취업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신병 초기라고 그러면서 네가 신가물인데 신을 안 받아도 된다. 라고 그때 그 단골 손님이셨던 무당 아줌마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만약에 신을 받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하고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신당을 차려놓고서 산 사람 점사 봐주고 앞길 터주는 무당이 될 수가 없다. 뭔가 다른 좀 위험한 일을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은 신이 오지 않으셨는데 진짜 신이 오면은 그때는 늦는다고. 예. 그래서 너는 내 딸 친구니까 이 길을 피했으면 좋겠어가지고 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집 근처에 성당이나 큰 절을 찾아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성당을 가게 됐어요. 이 귀신 씌인 친구는 이 성당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성당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가자마자 세례를 주지는 않아요. 처음에 예비신자 교육을 좀 받고 이게 시험을 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예비신자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미사도 가고 하면서 좀 가위를 점점 덜 눌리는데 영화는 점점 더 트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녀님이 청년 미사에 들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데모를 구해야 된다고. 예. 한번 데모를 구해 보려고 같이 청년 미사를 가보자. 이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원래 미사 절차 중에 성찬의 전례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오면은 성당에도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찬의 전례 시간이 되면은 얘네가 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귀신들이? 네네. 예. 시커먼 게 막 좀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냥 서 있는 애들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뭔가 저거 너무 안 좋다 싶어 보이는 애들은 그 시간이 되면 스물스물 도망을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완전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을 가요. 예. 그게 신부님이 주님의 몸 하면서 형체라고 하는 얇은 빵 조각을 하나 들어 올리는데 그때 진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거든요. 원래는 그러는데 청년미사 때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자들이 미사를 보는 신자석이 있고 그 위층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 자리 한 군데서 정말 뭔가 기분 나쁜 게 막 몰려있는 느낌? 너무 거슬리는 느낌? 그런 게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면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뭐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고 잠깐 사라졌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거슬려서 뭔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녀님한테 저 성가대 들어갈게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성가대석에서 미사를 보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왜 없지?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환영회를 해준다고 해서 미사 끝나고 따라가서 같이 술을 먹었어요. 한참 술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그 똑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미사 때에는 없었던 남자애 하나가 들어왔는데 얘가 범인이더라고요. 얘가 원래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미사 시간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날은 근무 중이었고 신입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퇴근해서 바로 술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뭔가 막 주렁주렁 매달고 들어오더라고요. 성당에? 그 술집에요. 이제 제 술집에. 환영회에 들어오는데 예. 뭐가 어깨에도 그렇고 발목에도 그렇고 이게 매달렸는데 질질 끌려 들어오듯이 막 망토가 질질 끌린다고 해야 되나? 무슨 시커먼 것들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질질질질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걔 뒤에 매달려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걔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도대체 얘는 어떤 앤데 이러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환영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기댈 종교 하나쯤 갖고 싶기도 하고 무당이 그런 말을 하니까 찝찝해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술을 취해가지고 제가 사실 사주도 살짝 공부를 했었고 타로도 좀 살짝 공부를 했었어요. 그쪽으로 좀 가시려고? 예, 그쪽으로 조금 그냥 제가 호기심에 손을 댔었는데 좀 잘 본다고 하도 학교에서 소문이 많이 났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성당 사람들이랑 하게 됐는데 누가 장난 삼아서 그러면 우리 사주랑 타로를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종교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다들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재미삼아 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 사주를 보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사람들 보통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그 사람의 기운 같은 게 뭐 담겨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얘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릇?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희 이런 거를 너무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뭔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사주가 아닌 것 같다? 빈 껍데기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사람들이 너 너무 무서웠다고, 너 진짜 무당 같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 사주 네 거 맞아? 이거 산 사람 사주 아닌데 너 죽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냐? 신기하네, 종교 때문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는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허주 같은 돌팔이 무당, 이제 나 같은 사람 잘못 만나면 너 씌어서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술 취해가지고 좀 필터링을 없이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 체질적인 문제다? 그런 거는 좀 알게 됐어요. 그 사주를 보게 되면서 아, 얘가 뭔가 상당히 잘 씌이거나 달라붙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길 가다가 막 달라붙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도 얘가 달고 다니는 게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이래가지고 얘랑 좀 자주 만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요양을 하느라고 휴학을 잠깐 한 상태였고 얘는 직장인이어가지고 얘랑 만나면서 저는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좀 몰래 달라붙은 것들 천도 좀 해주십사 하고 속으로 좀 천주교 방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랑 만나면은 얘가 희한하게 뭔가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들러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얘는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어깨가 가벼워지고 개운해진다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불러내서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술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 걔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몸이 가벼워졌었대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 차도 막 타게 되고 얘 차 뒷좌석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씀은 없이 차에 그냥 앉아만 계시고 이제 얘 할머니인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얘랑 카톡을 밤에 하고 있었는데 얘가 친구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카톡이 안 끊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답장이 뚝 끊기는 거예요. 이게 대화 흐름상 끊길 만한 타이밍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얘가 버스가 와서 탔나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는 좀 날 어두워져가지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이게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새까만 뱀을 둘둘 감은 긴 머리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뱀이 사람보다 훨씬 큰데 그 비늘이 검정색 중에서도 완전 반타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빛을 거의 다 빨아들인다는 그런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색 중에서도 반타블랙이라고 봐야 된다고 싶을 정도로 예. 엄청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검은색 비늘을 가진 뱀이었고 눈만 엄청 진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뱀이랑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다시 카톡을 보니까 이때까지 답장이 없어서 너 카톡에 왜 답이 없어? 이랬는데 어디선가 뱀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너 지금 누구랑 있어? 여자랑 있지? 너 빨리 집으로 가. 이러면서 단타를 막 쳤는데 그때 답장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여자랑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소름이 너무 쫙 돋아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예. 처음에는 얘가 안 받고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받았는데 제가 받자마자 그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아, 이게 내가 본 게 맞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좀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이 있는 그 여자 뭐냐? 미쳤냐? 너 빨리 집으로 가라. 막 이랬는데 얘가 너무 태연하게 왜 누나 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미친 뭐야 너 그거 같이 있는 거 사람 아니라고 이러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수학이 너머해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끊으라고 막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까 받아보라면서요 하면서 어버버버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뭔가 홀렸구나, 데리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그 여자랑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알았어 집에 갈게 이러면서 그 여자한테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전화 끊지 말고
집에 갈 때까지 제가 그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예. 그랬는데 그 주말에 성당에서 만나니까 그전에는 얘가 오면은 일단 주렁주렁 달고 오는 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데 싶었는데, 이게 귀신을 매달고 다니던 게 없어지면은 사람이 얼굴색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이상하게 얼굴이 전보다 더 안 좋고 기운도 없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밤에 명치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프다. 그 맨정신인데도 아프고 잘 때는 가위가 눌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를 위해서 저녁 때 좀 기도를 해줬었어요. 제가 원래도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녁 때마다 기도를 시작을 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영가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천도를 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천도해달라고요. 오, 선물시켜달라고. 저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를 할 줄 모른다. 무당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네가 무당인데 그걸 왜 못하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요, 걔네가. 그래가지고 무당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좀 귀찮게 치댄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었더니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잡귀들을 쫓아내달라라고 하시길래 저는 좀 걔네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불쌍하다고 했더니 그럼 쫓아내지 말고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믿는 신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근데 너네가 성구를 할지 말지 난 모르겠다. 그래도 좋으면은 내 방 창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걔네들하고 일종의 약속 같은 거를 좀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붙여서 쭉 이어서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새벽에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근데 그때 시계를 보면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어느 날에는 일어났는데 명치가 좀 뻐근하다가 나중에는 바늘이 쑥 꽂히는 기분? 그런 게 들다가 나중에는 꼬챙이로 툭 찍히는 느낌이 들면서 깨는 거예요. 진짜 헉 하고 한번 깨고 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 시간에 계속 깨게 되면 거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려고 해도 그 시간만 되면은 맨정신의 명치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이 친구는 자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고, 근데 이게 증상이 이보다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꼬챙이가 날아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어디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게 굿하는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 이게 뭔 소리지, 뭐가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선명해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거 굿하는 소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위라고 해야 되나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변하면서 어디선가 뭐가 슉 하면서 기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나중에 새까만 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뱀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나서부터는 그때 깨달은 거죠. 얘가 그때 길에서 만났던 그 여자구나. 지금 끝난 게 아니었구나. 걔가 지금 뭔 짓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날 그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랬더니 얘 말로는 도를 믿으십니까? 그런 류였대요. 예. 네. 근데 보통 도를 믿으십니까는 되게 인상이 선해 보이세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여자는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뒤에 나쁜 걸 너무 많이 달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가 한 말이랑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이 여자 뭐가 있구나 한번 얘기만 들어봐야지 하고 홀린 듯이 쫓아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커피를 마셨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얘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이 정말 홀린 듯이 따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원인을 알았는데 저는 그쪽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신부님한테 갔어요. 네. 바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고 신부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이 신부님도 다음 주에 가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신 거예요. 이 신부님도 새벽에 명치가 너무 아파서 깬다고. 공격하나?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엑소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엑소시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건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부마자가 이제 선정되기까지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증거도 있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증인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서류도 막 몇 번을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기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조건조차 성립도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신부님이랑 같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친구는 헛것까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그 동네가 단지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이로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몇 대가 막 돌아다니는 엄청 큰 아파트인데 그 산의 형태를 거의 유지한 채로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산귀신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얘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여자애가 보이는데 그 여자애가 너무 끔찍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지름길로 안 다니고 그 넓은 단지를 삥 돌아갖고 다른 길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길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좀 징그럽게 생긴 여자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좀 며칠이 지나고 그때 저는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을 맞아서 저는 미사가 끝나고 일찍 집에 오고 얘는 사람들이랑 미사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그렇게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문이 덜컹덜컹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가 하나가 자기 천루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왔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끝났으니까 내일 다시 오든가 기다리라고 해야겠다. 예약해라. 네. 근데 그거 진짜 한 번 그런 식으로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소문나서 다 찾아와요. 그 함부로 하면 맞아요. 안 돼요. 소문나서 다 찾아와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아니면은 안 해준다고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놔야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럽게 덜컹대가지고 화를 내려고 창문을 딱 봤어요. 그랬는데 익숙한 할머니가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얘 차 뒷좌석에 앉아있다고 했던 할머니 한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정말 진짜 절대로 차에서 안 내리셨는데 이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막 할머니한테 상 차려드릴 테니까 잠깐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평소에는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뭐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도리도리 흔드시다가 시동 끄면은 정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싹 사라지고 시동을 켜면 다시 나타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제 방 창문 앞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뭔 일이 생겼나? 이랬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청년성가대 지휘자 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가 문제가 있는 그 친구하고 좀 불알 친구 같은 애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얘가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그 귀신신 친구를 돌비라고 할게요. 네, 누나 돌비가 쓰러졌어요. 이러는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졌으면 구급차를 불러야지 이랬더니
얘가 누나 귀신 본다고 했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 뭔가 일이 잘못됐구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얘가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고 놀다가 그러고 헤어졌는데 얘네 둘이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가지고 둘이 같이 다녀요. 예. 근데 이 돌비가 그 무섭게 생긴 여자의 귀신이 보인다고 지름길로 안 가고 좀 돌아서 집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휘자애도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음산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가더라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돌비라는 친구가 평소에는 피하던 그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안녕하고 헤어졌는데 이 지휘자애가 너무 기분이 쎄하더래요. 그래갖고 몇 걸음을 가다가 돌아와서 야, 너 근데 그 길로 잘 안 다녔잖아 하고 물어보려고 딱 봤는데 애가 그 샛길에서 갑자기 푹 거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해서 그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술 먹기 싫다고 그래서 술 먹은 걸 못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너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가지고 얘가 자기도 겪는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 걔도. 예. 그랬는데 술도 안 취한 애가 갑자기 그렇게 길에서 엎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지휘자애한테 거기가 혹시 어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위치를 알려주는데 제가 거기가 단지가 엄청 크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에 좀 오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놀이터라고 하는데 무슨 놀이터인지 거기가 어디에 있는 놀이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가보긴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집에서 보이는 대로 벽에 걸려있던 손바닥만한 십자가 하나 떼가지고 그리고 성경책이랑 성수랑 이렇게 챙겨 들고 일단은 밖으로 나갔어요. 오. 그러고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엄청 커다란 나무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거든요. 뭐 터주인지 산신령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범한 영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이분이 평소의 모습을 정말 안 보이시는데 이날은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쓱 나오시더니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싹 가리키시더라고요.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와. 네, 그래가지고 거기구나.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진짜 거기에서 돌비는 바닥에서 엎어져서 막 기고 있고 지휘자는 거의 멘탈이 막 나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앞에 섰더니 이 돌비가 엎어져 있던 애가 고개를 딱 들면서 너구나? 크크크크크크크 이러는 거예요. 웃어요? 네, 오. 너구나? 이러면서 킥킥거리면서 실실 웃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씌었다. 그래서 너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어딜 들어가 있는 거냐고. 그래서 머리끄덩이를 잡았는데 이 남자애다 보니까 짧고 머리카락이 잘 안 잡히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꺼내서 정수리를 내리쳤어요. 일단. 그랬는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얘가 꿈떡도 안 하고 피척피척 일어나서 자기 몸을 막 더듬더듬 하면서 막 만지고 끌어안고 자기 몸을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히히,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50대 아저씨 같은 목소리? 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그렇게 더듬더듬 만지면서 자기 몸을 막 훑어보다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때는 너무 소름이 진짜 쫙 돋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뭐야 누구야? 이랬더니 자기가 돌비래요. 내가 이제 돌비야 크크크크크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지휘자 애가 얘도 놀래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돌비를 붙잡고 누나 돌비 왜 이러는 거냐고. 그래갖고 제가 뭔가 얘가 그런 성물을 피할 것 같은? 뭐 보통 영화 오.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예.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볼까? 이래가지고 십자가 들이대면서 이거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거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너 무당 아니지? 이제 보니까 너 신도 안 받았네?
신선받은 애새끼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막 이리저리 십자가를 피해서 고개를 막 돌리면서 저한테 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좀 약 올리는 듯이? 오호.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그때는 진짜 열이 확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싸대기를 때렸어요. 성스러운 싸대기. 예. 예. 한쪽에는 가방 들고 있고 한쪽에는 십자가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로 그냥 때리게 됐는데 예. 얘가 그때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성경책은 끄떡이 없더니 그때가 살짝 춥기 시작할 때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얘가 패딩 달린 모자를 막 뒤집어 쓰면서 막 얼굴을 가리려고 모자를 끌어내리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십자가로 때리는데 옷을 때리면 반응이 없고 패딩을 모자까지 눌러 썼으니까 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을 십자가로 막 때리는데 그때 아프다고 손을 뗐다가 모자를 다시 뒤집어 쓰고 그러고 얼굴 앞에 들이밀려고 하면은 고개를 막 돌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지휘자 애가 얘를 그때 이제 붙잡고 모자를 벗기려고 해도 힘으로는 정말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와. 얘가. 예. 한참 그러고서 좀 약간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는데 얘가 원래 목소리로 갑자기 싹 돌아오더니 누나 잠깐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뭔가 느낌이 얘가 돌아온 것 같진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목소리는 돌비 목소리가 맞으니까 예. 뭐지? 하고 이렇게 얘가 좀 고개를 푹 숙이고서 계속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허리를 숙여갖고 제가 이렇게 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눈은 완전히 풀어진 상태로 목소리만 멀쩡한 거예요. 와. 속인다. 눈은 완전히 풀어진 상태로 목소리만 멀쩡하고 누나 미안해 장난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지금 얘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새벽 2시 3시 그랬어요. 저는 다음날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패딩 입었을 때니까. 네. 시험이라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 지금 내일 시험 보는 졸업반 대딩을 이 시간에 불러내놓고 너 장난이면 다냐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 그냥 돼지라고 그러면서 네가 뭐 진짜 돌비고 아니고는 상관없고 넌 그냥 돼지라고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를 쥐고 계속 팼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패야지. 나중에는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아예 얼굴을 바닥에 박더라고요. 얼굴도 안 나오고 손도 안 나오게. 근데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게 지휘자 애가 걔도 건장한 20대 남자애였는데 얘가 잡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돌비가 제가 십자가로 막 살이 나온 부분을 좀 찰싹찰싹 때리면 얘가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휘자 애가 저 말고 또 다른 이제 소프라노 언니 한 명한테 헬프콜을 쳤었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와가지고 돌비 이름 말고 세례명을 부르라. 오. 그래가지고 세례명 부르면서 남자 세례명이 미카엘이라고 할게요. 야 미카엘 뭐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너 세례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얘가 세례명도 대답을 못하고 세례명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얘가 힘도 못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힘이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휘자 애한테 야 너 돌비한테 올라타. 그래서 붙잡아 해가지고 얘를 엎어놓고 위를 보게 하려고 얘를 어떻게든 얼굴을 보이게 하려고 막 하면서 그 언니랑 같이 얘 머리끄댕이를 잡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그 언니가 제가 성수도 갖고 나왔었는데 그 언니가 성수를 갖다가 얘한테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따갑다고 살려달라고 아 따가워 왜 이래 하지 마 이러면서 점점 나중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따갑다 그러다가 너 빨리 기어 나오라고 계속 이 몸이 자기 거래요. 그러면서 계속 성수를 뿌리면서 이게 왜 네 거야 하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 여자가 자기한테 줬대요. 예. 그냥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때 성수 스프레이를 뚜껑을 따가지고 아예 뚜껑을 다 따서 얼굴에 들이부었어요. 화끈해. 어우, 좋아. 예.
저는 성수가 성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했었는데 그 언니가 그냥 이거 소금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소금물인데 소금이 정말 쬐끔 들어가고 뭐 신부님이 축성을 한 물리적으로는 소금물이에요. 네네. 이게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붙잡고 성수를 막 부었더니 얘가 죽는다고 막 컥컥거리면서 땅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진짜 헉 하고 살짝 축 늘어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갖고 이거 뭐지? 끝났나? 하고 좀 슬슬 다가갔는데 얘가 갑자기 뭘 보고 놀란 것처럼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집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그때 막 손을 붙잡는데도 얘가 그때 시계가 엄청 비싸가지고 엄청 아끼는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막 끊어져가지고 다 사방팔방 날아가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비명을 막 지르면서 달려가길래 셋이서 같이 걔를 쫓아갔어요. 예. 쫓아가가지고 붙잡고 그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혀가지고 조금 쉬면서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진정이 되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얘가 방금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 친구랑 헤어진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 세례명 불렀던 거? 그런 것만 거의 기억이 나고 기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 100년 만나서 너 뭔 일을 했냐고. 너 이제 기억나는 거 없냐고 정말로. 그랬더니 그때 정확히 기억을 하더라고요, 얘가. 네. 그때 뭐에 홀린 듯이 따라가서 커피를 마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얘가 기억을 못했었는데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시간까지 물어보더래요. 아이고야. 이거 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줬대요. 근데 이름을 물어봤대요. 근데 한자 못 쓰세요? 물어봐서 이름도 한자로 알려줬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랑 커피를 마셨잖아요. 네. 자기 컵을 치워준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얘가 먹던 컵도 가지고 갔대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 컵까지는 왜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왜 혼술 같은 거 할 때 손톱이나 피 같은 거 막 넣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뭔가 타액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지금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때 아 이거 가지고 가서 뭘 했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저랑 그 언니랑 진짜 너 돌았냐 그러면서 진짜 엄청 팼어요. 왜 그랬냐고? 너 돌았어?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얘를 더 팼어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들 신경이 좀 날카롭기도 했고 이게 뭔가 똥개 훈련을 한 기분? 얘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닌 거는 알지만 화가 나니까 일단 패기는 했는데 예. 그러다가 문득 의문이 든 거예요. 그 여자가 이걸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걸 한 게 아닌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가위를 그동안 계속 물렸던 내용으로 미뤄봐서는 이게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여가지고 굿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 짓을 했으면 이게 원한을 갚는 거든 본인이 이득을 보는 거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여자가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방울소리 나고 막 이게 밤마다 굿을 하고 명치에 꼬챙이를 깨게 하고 이상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상한 귀신까지 막 씌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건 그냥 우리끼리 고민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다들 좀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기는 한데 저도 이거를 시들물을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예전에 신발 떨어진 무당이 하는 짓에 대해서 그런 거를 유튜브 녹방으로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듣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에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때 돌비님 혹시 생명인혼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 멀쩡한 사람한테 내림굿을 해가지고 그 안에 허주를 쑤셔 넣는다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멀쩡한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채우는 데 쓴다고. 제 생각에는 아마 얘가 그때 그 생명 인원술에 당한 게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라고 따져보면 말 네. 그대로 그 친구의 그런 생명을 빼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얘 사주를 봤을 때도 얘가 뭔가 씌이기 쉬운 사주기도 하고 자기 거가 빠져나가기도 쉬운 그런 사주였거든요. 네, 제가 빈 그릇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뭔가 막 좀 씌어서 꾸겨 넣기 좋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한 거가 아닐까. 일단은 네. 추측일 뿐이에요. 이게 뭐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예, 예. 분명히 귤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막 이론적으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면 빈 그릇이었고, 그 사람의 네. 생명을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네. 빈 그릇이니까 그 네. 사람 안에다가 귀신을 채워 넣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귀신 때문에. 근데 귀신을 빼면 죽지 않나요, 원래?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론적인 거는 잘 몰라요. 0까지 뺐으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서 귀신을 넣으면 귀신 때문에 살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귀신을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게 귀신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함부로 뺐을 때 죽는 사람들 있죠. 구타다 죽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그랬던 건 아니었나 보다. 분명히 뭔가 완전히 비어있는 형체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거든요. 방금 이야기를 듣고. 예. 왜냐면 그 엑소시즘을 하다가도 이제 그 네. 부마자가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혹시 네. 그럴 수도 있었을까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분은 살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네. 돌아왔네. 네, 돌아왔어. 지금 완전 생기가 막 돌아와서 오. 그때 막 촐싹대고 술 좋아하고 친구 네. 좋아하고. 근데 얘가 그 이후로는 조금 감이 트였다고 가끔 미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정도로 끝난 게 네. 어디예요? 네, 신부님한테 그때 진짜 엄청 혼났었어요. 그 뭐라고 새벽에. 혼났어요? 네. 근데 신부님도 그전에는 알고 계셨잖아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가위 눌리고 그러셨었는데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신부님이 갑자기 야 가위 안 눌리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끝난 것 같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새벽에 사제관으로 전화를 해서 불렀어야지 니들끼리 뭘 하겠다고 위험하게 그 짓을 했냐고 엄청 혼났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귤님이 참 장단이 있으시네. 이분, 네. 이분, 목소리는 되게 뭔가 차분하시고 이러지만, 그냥 홀리 싸대기를 그냥, 이야, 어떻게 또 그럴 생각을 하셨어요. 참 신기하네. 아, 근데 어렸을 때 단골 손님이셨던 무당이랑 제 친구 어머니신 무당분이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귀신한테 어떻게 될 그런 팔자는 아니라고 제가. 질팔자는 아니다. 예, 어디 가서 귀신한테 막 어떻게 해코지 당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런 느낌이네요. 만약에 무속 쪽으로 갔으면 퇴마하는 무속, 그리고 뭐 네. 예를 들어 종교 쪽으로 가게 되면 부마 의식도 하는, 퇴마하는 그런 종교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을 받았으면은 한 군데에 앉아서 신당 차려놓고 그런 무당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떠돌아다니면서 험한 일 했을 거라고. 험한 일이라는 게 그거죠. 말 그대로. 귀신들 퇴마하고 뭐 천도하고 네.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돈 벌 타입은 아니구나. 좀 이런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귤님께서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셨지만 이야기 너무나 잘 해주셨고 오늘 또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귤스탄틴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귤님 너무 고맙고요. 새해에는 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골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귀족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선무당 짓을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무당이 아닌데. 근데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린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귀신을 보고 느끼고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못 본 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관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뭔가 간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